자, 우리 이번 강은 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스는 빌려 쓰는 것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을 리스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는 금융리스라는 게 있고요. 금융리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운용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아주 딱 잘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운용리스라는 것은 잠깐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 렌트카 생각하시면 돼요. 렌트카. 그래서 내가 오늘 놀러 가는데 렌트카가 필요하다. 그럼 오늘 하루만 빌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운용리스가 되는 거고요. 금융리스라는 것은 내가 늘 사용하는데 명의만 빌리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내 이름으로 안 사고 남의 명의로 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금융리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의는 누구냐면 명의는 리스 회사명이죠. 리스 회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름을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자, 운용리스 당연히 리스 회사죠. 운용리스 당연히 리스 회사명입니다. 빌려주는 회사명이에요. 둘 다 네, 명의는 리스 회사입니다. 근데 실소유자가 누구냐? 실소유자가 누구냐면은 리스 이용자예요.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네, 실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운용리스는 리스 회사가 실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산부채는 누구 거냐 그러면은 자산부채는 누구 걸로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실소유자죠. 이 실소유자 리스 이용자입니다. 리스 이용자 거예요. 리스 이용자고요. 얘는 리스 회사 것이 되는 거죠. 리스 회사. 실소유자에 따라서 자산부채를 나눠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용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차가 필요해서 빌려 쓰는 거, 렌트카. 이게 운용리스고요. 자, 금융리스는 내가 1년 360일 쭉 타고 다니는데 명의만 빌리는 게 금융리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은 누가 하느냐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실소유자가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얘네는 리스 이용자.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합니다.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운용리스는 당연히 누가 리스 회사가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은 다섯 번째 분류 기준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이제 분류 기준이 나와요. 이거는 금융리스로 분류해라. 이거 운용리스로 분류해라. 이렇게 분류 기준이 나오는데 분류 기준은 기초자산, 차량이면 차량, 기계면 기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위자예요, 위자.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 이용자에게 대부분 이전되었는가에 따라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이전되었다. yes.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금융리스가 되는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no. 그러면은 운용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리스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다.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있습니다. 리스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리스 이용자 너한테 내가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겠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염가 구매 선택권이 있어요. 염가 구매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염가 구매 선택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리스 기간이 내용 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의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법인세법상 자동차의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근데 리스 기간이 5년이야. 그러면 그게 네 거지 내 거니? 나는 명의만 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금융리스란 얘기죠. 금융리스.
자, 네 번째는 현재 가치가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리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 리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년 리스료를 지겠죠, 그쵸? 그래서 매년 리스료를 줍니다. 리스료를 줘요. 자, 이 리스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00원인데 차량의 공정가치도 이때 차량의 공정가치도 만약에 105원이다. 그럼 뭐예요?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차량의 공정가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이것도 금융리스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범용성이 없는 자산. 이 범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범용성이 없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사용합니다. 그럼 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명의만 내 게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뭘로 다 보느냐면은 금융리스로 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금융리스다. 지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라는 것은 이제 빌려 쓰는 것을 리스라고 하는데 금융리스, 은용리스가 있다. 명의는 둘 다 리스 회사명이에요. 내 명의가 아닙니다. 리스 회사명이에요. 그래서 운용리스는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빌려서 쓰는 게 운용리스라고 그랬죠. 필요할 때만 잠깐 빌려서 쓰는 게 운용리스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도 리스회사, 자산부채도 리스회사 거, 감가상각도 다 리스회사 갑니다. 근데 금융리스는 명의만 빌린 거고 실소유주는 납니다. 그래서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까지 다 내가 합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기초자산수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 이용자에게 대부분 이전되었다. 그러면 yes 그러면은 금융리스가 되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운용리스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으면 금융리스, 연가 구매 선택권, 나중에 리스 기간이 끝나면 너한테 싸게 넘겨줄게. 이렇게 연가 구매 선택권이 있으면 금융리스, 리스 기간의 내용 연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 자동차의 내용 연수가 5년인데 네가 5년 다 리스하면 그게 네 거지 내 거니? 라고 하는 거죠. 자, 리스의 현재 가치가 리스 기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 내가 매년 리스료를 주는 게 거의 뭐 차값을 다 준다. 그럼 그건 내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범용성이 없다라는 말은 나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 이걸 우리가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밖에 사용 못하니까 우리 회사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거는 금융리스, 우리 회사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리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론적인 걸 살펴봤고요. 자, 운용리스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운용리스 회계 처리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설원가가 발생을 하면 첫 번째 개설원가가 발생을 했어요. 개설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리스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원가를 개설원가가 발생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차변에 리스 개설원가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네는 분기할 거 없습니다.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리스 선급 리스 자산이라고 그래요. 선급 리스 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스 자산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용자는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분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리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리스를 개시를 했어요.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리스를 개시를 하게 되면 분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운용리스 자산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운용리스 자산 이렇게 이제 자산명을 바꿔줍니다. 운용리스 자산
없애주시면 되고요. 만들어주시면 되고 리스 개설 원가와 선급 리스 자산 계정을 이렇게 없애줍니다. 얘네는 역시 마찬가지 분개할 게 없습니다. 운용 리스 자산 계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돈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몽땅 없애주면서 운용 리스 자산 계정 과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료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현금으로 받겠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수입 리스료라는 말을 쓰는 거죠. 수입 리스료. 현금으로 받을 테니까 수입 리스료라는 말을 써요. 얘네는 현금으로 주는 거죠. 요거 하나 분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지급 리스료라고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차변에 지급 리스료. 자, 마지막 감가상각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얘네가 하는 거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객 이렇게 분개를 하고 얘네는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리스 제공자를 우리가 리스 회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료를 줬을 때만 분개를 해주고 다른 때는 분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운용 리스 회계 처리를 운용 리스에 대한 거였었고요. 운용 리스에 대한 거. 자, 이제 금융 리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금융 리스에 대한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운용 리스가 아니라 이렇게 금융 리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리스는 실소유자가 리스 회사가 아니라 그죠? 리스 이용자라고 그랬어요. 실소유자가 리스 회사가 아니라 리스 이용자가 금융 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리스 개설 원가가 발생을 하면 양쪽 다 발생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 개설 원가 이렇게 리스 개설 원가 대변에 현금 둘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얘도 요구를 했으니까 그죠? 얘도 요구를 했으니까 리스 개설 원가는 둘 다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자,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이제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것은 얘가 취득하는 거죠. 얘가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 리스 자산이라는 말을 써요. 선급 리스 자산 대변에 현금. 일단은 자산은 얘가 취득하고 얘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취득했을 때 분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리스를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리스를 개시를 하면 리스 개설 원가와 선급 리스 자산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된다고 그랬죠. 리스 개설 원가와 선급 리스 자산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얘네는 리스 채권이라는 말을 써요. 리스 채권. 왜? 자산의 소유권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받을 수 있는 권리, 리스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리스 채권이 되는 거고요. 얘네가 이제 저 자산을 넘겨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 여러분 실제 실무에서는 사용권 자산 이런 말 안 써요. 차량운 방구면 차량운 방구,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이렇게 쓰죠. 그리고 리스 개설 원가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가 생길까요? 제가 리스 채권이 생겼으니까 여기에서는 리스 부채가 생기겠죠. 리스 부채가 생깁니다. 리스 부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복구 충당 부채. 나중에 잘못됐을 때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먼저 준 성급 리스료가 있으면 성급 리스료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미리 준 리스료가 있으면은 성급 리스료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리스를 개시를 했고요. 수익 비용 인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수익과 비용 인식은 자, 얘네는 현금으로 받을 거예요. 현금으로 받고 리스 채권이 없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 채권 없어지시고요. 이자 받겠죠? 이자,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는 리스 부채 갚는 거니까 차변에 리스 부채 그리고 이자를 같이 주겠죠? 이자, 비용이 오시면 되겠어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감가상각은 누가 하느냐? 마지막 감가상각은
얘네가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그랬죠.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분계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한 이론 문제 감가상각비 계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금융리스, 운용리스 분류하는 것 정도가 시험 문제 나왔을 뿐이지 회계 처리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각각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용어가 생소하죠, 그렇죠?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저도 프린트물 보고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계정 과목들 거의 안 쓴다라는 얘기죠. 사용권 자산이란 말을 누가 씁니까? 이거 뭔지 알아요? 차량원 방구면 차량원 방구,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 이론상에서 나타나는 회계 처리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리스 관련 문제 역시 연습 문제에서 계속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